안녕하세요. 오늘은 핫 이슈죠. 조국 법무부 장관 따님에 대한 입시 컨설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도 물어보시고 우리 강남의 엄마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과연 그 시대에 그런 입시 제도가 있었냐, 그리고 이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쭉 뭐 15년 20년 동안 우리 고3들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그런 입학사정관제 같은 식의 입시 제도가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김어준 총수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논문이 유행했다. 그다음에 학교 외의 활동들이 또 이제 자기소개서에 쓰여지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조민 양을 보면서 어떤 걸 또 이제 캐치를 했냐면,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영외고라는 데를 갔잖아요. 그쵸? 근데 분명히 그게 외국에서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거주하다가 뭐 외교관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외고를 가고, 또 그 친구들이 대학에 갈 때도 일부 뭐 경희대라든가 이런 데 갈 때 특별 전형으로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외국 거주냐 아니면 꼭 국제학교를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기준들은 이제 계속 바뀌어요. 제가 일부러 뭐 조민 양이 언제 들어갔는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냐면 귀찮잖아요.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쓸 필요도 없고, 입시 제도는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은 외부 수상 경력이 이제 자기소개서에 쓰여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성균관대에서 했던 무슨 그런 경시대회 아시죠? 그런 애들을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막 가서, 심지어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그 열을 올려요. 그 수상 경력을 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교내 대회 그 수상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교내에서 하니까 뭐 대회 하나 놓고서 상장을 막 10개씩 20개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회 하나당 뭐 상장을 얼마로 제한해라. 그러니까 또 이제 대회를 막 늘려놓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삼성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뭐 이런 이제 뭐 대원외고나 이런 데들은 다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이제 우수한 학교들은 그거를 피해가는, 옛날에 왜 우병우 뭐 법꾸라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편법도 아니에요. 편법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법망을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입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외고에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되죠. 고려대학으로. 근데 이때 지금 언론에서도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신을 지금 왜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영외고 때 어떤 내신을 받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시험을 보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입학사정관제든 아니면은 뭐 자기소개, 면접 이런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고려대는 한 번도 저는 고려대를 안 보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고려대에서는 성적도 없다, 최저학력 기준도 없다. 그런데 오로지 입학사정관제에서 내가 이 아이의 자기소개서하고 면접만 보겠다, 이런 전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분명히 들어갔을 텐데 내신이 그다지 좋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론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민 학생을 굉장히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던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그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천천히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엄청 빨리 했네요. 제가 편집을 해주거든요. 우리 딸내미가 중학생인데, 근데 저보고 말을 천천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이게 좀 말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천천히 할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고려대학교에서 뭐 이제 부산대 의전원을 가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 중에 뭐 서울대 대학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써주세요. 면접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내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적 대학, 무슨 뭐 건대면 건대, 이런 대학에서 서울대 대학원을 갈 때 그 학점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하고 이렇게만 가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의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산대 의전원을 몰라서 저는 뭐 이게 아프리카 TV 할 때도 그랬지만 제가 모르는 걸 아는 척 하고 싶진 않거든요. 전 잘 몰라요. 미트도 잘 몰라요. 제가 보내본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의대 편입, 충남대 의대 편입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보내봤지만 의전원으로 보내진 않았어요. 근데 미트 점수가 분명히 필요했을 텐데 그 해만 없었는지, 아니면 이 친구가 그걸 통과하지 않고 어쨌든 자기 논문 이력으로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제 후보자죠. 아직까지는 이 방송에 나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분께서 평상시에 이제 그 외고라든가 특목고, 자사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분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리 그때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토록 잘 정말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정확하게 표적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을까? UN 회의에 참석하고요. 이런 거 스펙은 정말 아무나 쌓을 수가 없거든요. 예. 지금 이제 김어준 총수가 말씀하시고 계신 건 그런 거예요. 친구 아빠와 어떤 교류를 해서 그런 기회를 직업이라든가 체험 같은 맥락에서 어떤 그런 거를 스펙을 쌓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무슨 세탁소 하고 과일 가게, 식당, 중국집 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 주변에서 교수님이랑 해가지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제한된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 시즌에 딱 맞는 이런 입시만을 이제 계속해서 갔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계신 이제 유명 학원 원장님이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이 진짜 가장 완벽한 입시 컨설팅이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저는 논문 1저자, 2저자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렇게 줬다는데요, 예. 그리고 그런 기회를 갖는 근데 이건 분명히 있는 게 뭐냐면 이과 친구들이 실험 한번 하려면요 얼마나 어렵게 실험하는지 알 거예요. 예. 제 방송을 보는 이제 이과 분들은, 전 문과 출신입니다. 국문과, 국어, 교육대학원을 나왔는데요. 문과지만 이과 친구들을 많이 이제 제가 케어하면서 느낀 건데, 실험 한 번을 하고요, 그 실험 값이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조그만 소논문 하나 만들기 위한 실험값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신라젠이라는 데서 3상 지금 하다가 지금 실패로다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이게 이런 게 그렇게 쉽고 한 번, 두 번 만에 그런 실험으로다가 완성이 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크든 작든 간에 이 논문이라는 거는요 고유한 그 지식을 갖다가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고등학생, 여학생이 한 2주 정도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인정을 받았다. 그걸 통해서 어떤 대학이라든가 대학원 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다, 이런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입시 커리큘럼 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한 거지만, 이게 사실은 맹점이 되게 많았던 그런 부분에서 특혜를 누렸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또 입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논문 제도는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왜냐면 고등학생들이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특별한 게 없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세계 평화를 지키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게 외국 나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강북에 있는, 제가 강북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전 뼛속까지 강북 원장이고 강북 선생님이기 때문에 폄하하진 않는데요. 봉사활동 보니까 학교에서 청소 이렇게 넣은 거예요. 도대체는 청소부 되려고 하는 거냐, 왜 봉사활동을 이 모양으로 했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남 친구들은 봉사활동만으로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준비해서 대학 갈지에 대한 거는 지금 이제 그 시기마다 때마다 다른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께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 할게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학사정관제라든가 아니면 면접, 그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로 해서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로 대학을 진학하는 거를 봤을 때는 뭐 최적화되어 있다, 너무 완벽하다. 뭐 그래서 지금 뭐 한간에는 뭐 불법이다, 뭐 편법이다 이렇게 하고서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조민 학생이 직접 한 거라면 그거는 뭐 그다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부산대 의전원에서 꽈락을 했죠. 우리나라 아직 교육은 전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 해서 갔더라도 이 친구가 이제 그 과정에서 분명히 꽈락을 했다는 거는 그 교과를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잘 따라가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한 가지는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영 외고 때의 내신 성적,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대는 저는 믿습니다. 고대에서 입학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히 밝힐 거고요, 진실을. 그 다음에 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이가 외국에 나가려고 해서 내가 좀 특혜를 주려고 한 거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필이면 정의를 부르짖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아마도 그때 같이 대학을 갔던 많은 친구들 중에 조사해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궁금해하신 거, 그런 일이 있었냐, 갈 수 있었느냐, 그런 제도가 정말 있었냐, 궁금해하시는 것들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북의 초라한 학원 원장 김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